논증이라는 거를 우리가 할 건데요. 논증이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주장과 근거의 관계, 주장과 근거 사이의 관계 또는 하나 이상의 명제를 근거로 들어서 주장을 펼치는 것. 같은 소리인데 이것만 기억하자. 주장과 근거의 관계가 어떠한가. 주장이 있어. 내가 뭘 한다. 예를 들어 주장이 뭐냐면 뭐뭐이다 이런 거지. 이런 거. 닭은 알을 낳는다. 비둘기도 알을 낳는다. 앵무새도 알을 낳는다. 타조도 알을 낳는다. 요까지가 결론. 따라서 요런 거 뒤에 나오는 게 결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논증 방법은 결론이 뒤에 나오는 거. 그 앞에 나오는 건 모두 예시. 닭이나 비둘기나 앵무새나 타조 모두 예시죠. 사례. 근데 닭이나 비둘기나 앵무새나 타조는 모두 세조, 조류. 이러한 개별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법칙을 끌어내는 이러한 논증 방법을 뭐라 하냐면 여기 네모 쓸게요. 이러한 논증 방법을 여기 네모에 쓸게요. 귀납이라고 한다. 귀납의 뜻. 개별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제를 끌어내는 것. 즉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가는 걸 말합니다. 작은 예시에서 큰 예시로 가는 거. 작은 사례들에서 큰 사례로 가는 거. 이거를 뭐라 한다고? 귀납법. 그래서 귀납은 항상 앞에 작은 예시들이 나오고 뒤에 그것들을 포함하는 큰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이게 귀납이에요. 근데 이러한 귀납은 요런 게 있어. 사례가 충분할수록 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시들이 충분히 많을수록 이 법칙이 참일 확률이 높아지는데, 근데 전제가 참이더라도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아니야. 전제가 참이라는 건 얘네들이 참이라 해도 여기서 참이 반드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예시가 잘못되면 틀리는 예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연역은 반대예요. 연역이 반대다. 뭐냐면 큰 게 먼저 나와요. 모든 조류가 알을 낳는다. 모든 조류라는 큰 범위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가 나와. 펭귄도 조류다. 펭귄이라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어. 펭귄도 조류니까 따라서 펭귄도 알을 낳는다. 이러한 법칙으로 갑니다. 그래서 연역은요. 일반적인 사실에서, 그러니까 큰 거에서 개별적인 걸로 작은 걸로 나온다. 그래서 연역의 경우 만약에 대전제가 참이면,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요 말이 참이면 그 속에 있는 얘네들도 무조건 항상 참인 결론이 나온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건 별표할까요? 두 대상이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하다는 걸 근거로 다른 속성도 비슷할 거라고 추론한다. 여기 동그라미 해봐. 유사하다의 유, 추론의 추, 이걸 줄여서 유추라고 해요. 유사한 근거가 있으면 너도 그럴 거야 라고 추론하는 거야. 독수리는 부리와 날개가 있고 하늘을 날며 알을 낳는다. 봐봐. 독수리는 요러한 게 있대. 부리와 날개가 있고 하늘도 날고 알을 낳아. 근데 꾀꼬리도 똑같아.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이런 특성이 있대. 그러면 부리와 날개가 있다는 특성이 얘가 공유하고요. 하늘을 나는 것도 공유하니까 따라서 마지막 알을 낳는다는 특성도 공유할 것이다. 이렇게 간다는 거지. 이런 게 유추예요. 다시. 유추는 뭐라고? 두 대상이 여러 면에서 비슷한 근거가 있으면 다른 속성도 비슷할 거야 라고 추론하는 거예요. 요 놈 두 놈이 동일하면 마지막 특성도 동일할 거야 이렇게 간다는 거지. 이게 유추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의 논증 방법을 찾는 것이 이번 단원의 핵심이에요. 이번 단원의 핵심이에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요건 좀 3번은 패스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논증 방법의 종류를 쓰세요.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걸 뭐라 했지? 구체적인 거에서, 작은 거에서 일반적, 큰 거 가는 거 뭐였어요? 귀납. 그렇지, 귀납. 그래서 귀납이라고 쓰면 돼. 그 다음에 2번. 보기에 사용된 논증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보기를 봐야 돼요. 자, 모든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다. 모든 물고기에서 출발하네요. 모든 물고기는 범위가 크지. 큰 거에서 출발을 했어요. 두 번째 줄을 보니까 붕어는 물고기이다. 붕어라는 물고기 종류를 얘기했네. 구체적인 걸 얘기했지. 구체적인 거. 그럼 큰 거에서 구체적인 걸로 갔어. 그게 뭐지? 연역. 그럼 얘는 연역. 그럼 연역이 아닌 걸 고르면 됩니다. 연역이 아닌 거예요. 3단 논법이 여기에 속한다. 얘들아, 3단 논법이 뭐냐면 이제 처음에 대전제가 나오고요. 써놓자. 거기에 소전제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요. 그러고 결론으로 가는 걸 말해요. 그럼 이거 3단 논법에 속하니까 맞다라고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2번. 결론의 내용이 근거에 포함되어 있다. 결론의 내용 봐봐. 결론의 내용이 여기서 결론이 여기지. 따라서부터지. 따라서 붕어는 지느러미가 있다. 여기가 결론이죠. 결론의 내용이 근거에 포함되어 있다. 근거에 포함되어 있지. 결론의 내용이 여기 있는 근거에 포함이 되어 있죠. 붕어는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3번. 전제가 참이라 해도 결론의 참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는 귀납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 연역은 큰 범위가 먼저 나오는 거였지. 모든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다. 이게 참이면 나머지 구체적인 사례도 무조건 다 참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거는 틀렸어.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무조건 참이에요. 연역은. 일반적인 원리에서 구체적으로 그럼 맞고 있겠지. 그 다음에 일반적 모든 인간 큰 거에서 작은 거 들어가니까 이것도 맞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3번 해볼게요. 논증 방법을 파악하여 읽을 때의 효과로 알맞은 것은 논증 방법을 파악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귀납이나 연역 이런 거를 확인하고 파악하면서 유추 이런 걸 파악하면서 글을 읽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글을 논증 방법을 파악하면서 읽으면 글의 체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이거 재미 모르고요.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보는 거고요.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 게 아니고요. 주장이 같으면 논증 방식은 같지 않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답이 5번이에요.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오는 이런 거를 계속 연습을 할 거야. 지금 여긴 같이 해봤고요. 본문은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하고 이제 너희가 문제 풀어볼 거야. 옆으로 갈게요. 왜 속도를 고민해야 하는가? 이 글을 빠르게 보도록 하자. 이 글은 종류가 주장하는 글이야. 우리 주장하는 글을 세 글자로 문이라고 한다. 그렇지. 맞아. 이렇게도 얘기해요. 같은 소리로. 제재라는 거는 많이 쓰이는 소재예요. 택배기사가 열악한 노동 환경이 있다. 이게 제재래요. 그 다음에 주제는 속도를 지나치게 중요시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고 작은 불편을 이거 좀 줄쳐놓자. 작은 불편은 받아들일 줄 아는 소비자가 되자.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학교 시험에서. 이 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많이 나와요. 작은 불편을 받아들일 줄 아는 소비자가 되자. 이거 좀 기억해야 돼. 이건 근데 글을 읽고 나면 너희가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게 있다 하면 돼. 이 글의 특징은 제목을 의문문으로 제시했어요. 제목이 이렇게 의문문이어야 하는가 이렇게 그러지? 그렇게 되면 독자가 지금 어떤 질문을 던졌지? 이렇게 호기심을 유발해요. 두 번째, 귀납과 연역을 쓰고 있고 마지막 통계 자료를 써서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읽어볼게요. 간다. 첫 번째 문단.
우리가 이제 논설문은요, 얘들아, 구조가 서론, 본론, 결론이라 그래. 처음을 서론이라고 해요. 서론에서 출발할게요. 가. 우리나라는 배달공화국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배달 산업이 발달하였다. 음식은 물론이고 꽃, 서류, 쌀 등 별의별 것을 다 배달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예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대행업체, 배민 이런 거 그지? 생겨났다. 배달 산업이 커지면서 속도는 경쟁력이 되었다. 전국 어디서나 며칠 이내에 물건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받는 당일 배달도 가능하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배달은 무조건 빠른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과연 옳을 것인가? 여기 한번 줄 쳐볼게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일까?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의문을 제기한다 그래요. 또는 문제를 제기한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비판하는 거지, 그치? 이거 과연 옳은 거야? 이렇게 여기 있는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서론의 역할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당연하게 빨리 배달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데 이거 과연 옳은 거야?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첫 번째,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요. 를이구나. 흥미라고 쓰자. 흥미를 불러일으켰고요. 이 글에서 다룰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럼 이 글에서는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있을까? 과연 빠르다는 생각은 옳은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이제. 그 얘기 이제 쭉쭉 해 나갈 거야. 본론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제 논설문에서 가운데 쓰는 걸 본론이라고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나 문단. 소비자로서는 세상이 편해졌다고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그림자가 있다. 우리 그림자는 어떤 의미에서 보통 쓰는 걸까? 그림자가 있다. 부정적. 뭐가 문제점. 안 좋은 점. 그런 거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그림자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자는 비유법인 거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겠네요. 일부 택배기사들은 빨리 배달하려고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어겨 교통사고를 내기도 해. 이게 첫 번째 문제겠네요. 그지? 1번 하는 거야. 1번. 그래서 여기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어겨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다. 이게 첫 번째 문제. 교통사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하겠죠. 2012년 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택배 업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가운데 도로교통사고가 절반 이상이래. 이러한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빠른 속도를 강요하는 배달 구조이다. 이게 왜 일어났다고? 원인이 뭐라고요? 원인이 빠른 속도를 강요하는 배달 구조 때문에. 그래서 택배 기사들이 1분이라도 빨리 가려고 막 뭐 그런 걸 어기겠지. 뭐 신호를 어긴다든지 새길로 간다든지 그러면서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하나 줄쳐 놓을게요. 이 가운데 여기는 요렇게 괄호를 요렇게 해봐봐. 2012년 안전보건공단에 조사를 넣었지. 통계조사죠. 근데 이 공단이라는 거는 어쨌든 공기업이고 우리 국가에 속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 결과는 통계 자료를 넣으면 설득력을 높이는 거야. 그래. 그래서 그걸 써놓을게요. 설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게 이제 나 문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점 얘기한 거야. 첫 번째 그림자는 뭐라고? 교통사고가 많대. 왜 교통사고가 많다고? 빠른 속도를 강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지. 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문단. 문제는 또 있다. 아침에 분류한 물건을 그날 안에 배달해야 하는 택배기사들은 밤 늦게까지 일을 멈출 수 없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배달해야 할 물건이 많기 때문이다. 2017년 또 나왔네, 그지? 2017년 여기도 이제 괄호 이렇게. 서울노동권익센터가 택배기사 서울 지역에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뒤로 가서 실시한 조사 여기에 딱 괄호를 딱 닫으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계 자료를 넣었죠. 나는 앞에다 쓸게요, 얘들아. 너희 뒤에다 써도 돼요. 통계 자료를 또 넣었네. 마찬가지로 설득력을 높이는 거지.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그래서 이 통계 자료를 넣어서 택배기사 500명을 대상으로 뭔가를 이제 뒤로 가서 조사를 했나 봐요. 뭘 조사했냐면 뒤로 가서 이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74시간이었대요. 그러면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74시간이니까 1년이면 3,848시간으로 2017년 기준의 경제협력협 OECD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인 1,759시간의 2배가 넘는데, 이게 뭐냐면 OECD라는 게 전 세계에서 어쨌든 경제협력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여러 가지 국가들이 가입한 거거든. 근데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은 평균이 이렇대. 근데 우리나라 택배기사들은 이렇대. 이를 2배를 넘게 한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게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세 번째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보다도 더 많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노동자들은 이만큼 일을 하는데 택배기사들은 이만큼이나 한다는 거지. 그럼 택배기사들이 일을 하는 게 엄청나다. 이 얘기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쉬는 날도 거의 없어서 한 달 평균 25.3일을 근무했고,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한 달 평균 휴무일은 0.15일. 한 달에 하루도 못 쉬네 라는 거지. 그래서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쉬는 날이 아예 없다는 사람도 있대. 그러니까 토요일까지도 일한다. 몸이 아픈 날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응답자 가운데 74.1%나 그런 경험이 있대. 아파도 일을 한대. 병가를 못 낸다는 거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느라 여가 생활도 물론이고 휴식조차 없는 삶이 계속 이어지면서 택배기사의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 이게 다 뭔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건 거지. 우리나라 택배기사들은 배송시간을 지키려고 과도한 노동을 한다.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결론 두 번째 문제는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다. 일을 너무 많이 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에 근거를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넣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라 문단. 규모가 커지면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느는 게 당연하지만 택배기사들은 그러지 못하다. 택배 시장이 과열되면서 더 저렴한 가격에 배달하려는 가격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에 택배기사 개인의 수입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대. 그래서 택배기사들은 유류비가 뭘까요? 기름값. 차량 유지비는 알지. 차 가끔 세차도 해야 되고 뭐 갈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통신비, 뭐 핸드폰, 뭐 문자 막 사진 찍어 보내주잖아. 우리 택배 기사님들이 전화도 해야 되고, 그치?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택배 한 건당 800원 정도를 번대. 하나 배송하는데 단순 계산하면 25.3일을 한 달에 일을 하면서 약 350만 원 정도를 벌려면 하루 평균 170개 정도를 배달해야 된대. 그래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74시간이니 주 6일로 근무 계산하면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해야 되고, 요만큼 벌려면 12시간. 1시간 동안 배달해야 되는 물건은 14개가 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결국 더 싸게 더 많이 배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눈코뜰 사이 없이 일을 하고 있대요. 그럼 세 번째 문제점 뭔데? 수입이 늘지 못하고 적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수입이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수입에 대한 수치도 보니까 수입은 이런 규모가 커졌는데도 늘지 않았다. 오히려 일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문단. 빠른 속도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이렇듯 택배기사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 결론적으로 다 포함하는 거야. 열악한 노동 환경을 위에 있는 걸로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지? 아까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1번이 뭐였어? 동그라미 1번 뭐였지? 뭐 하고 있다? 앞에서 동그라미 1번 뭐 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과도한 노동시간이 많았다. 그치?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어요? 수입이 크게 늘지 않고 적은 편이다.
얘기하는 거지. 지금 렉이 생겨갖고 1번밖에 안 돼. 아무튼 그래서 속도 경쟁, 소비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경쟁의 부담을 기업도 소비자도 아닌 택배 기사들이 안고 있대요. 이것이 그래서 그럼 봐봐. 우리가 이 글에서는 앞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근거를 먼저 들고 뒤에 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열악한 노동환경이라고. 그럼 이게 아까 논증 방법 중에 이게 뭐예요? 구체적인 걸 먼저 쓰고 일반적인 게 나중에 나오는 거. 귀납인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귀납의 논증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면 되는 거야. 이 글은 논증 방법을 귀납을 쓰고 있다. 됐어요. 그래서 옆으로 가겠습니다. 너희가 이거 썼으면 옆으로 갈게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 2를 보면 본론에 사용된 논증 방법이 바로 뭐라고? 여기 괄호에 써야 돼요. 귀납. 개별적인 문제점에서 일반적인 결론인, 즉 열악한 노동환경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개별적인 문제점에는 아까 말한 1번 교통사고, 2번 과도한 노동, 3번 수입이 달라지지 않으면 여기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바문단. 모든 노동자는 바람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택배기사들은 택배산업에서 핵심이 되는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택배기사들 역시 바람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가 누리는 편리가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포기하자는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는 우리 모두 속도를 지나치게 중요시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고 택배기사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작은 불편을 받아들일 줄 아는 소비자가 되자는, 아까 이거 주제였죠? 작은 불편을 받아들일 줄 아는 소비자가 되자가 주제였죠? 이러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너무 빨리빨리 왜 안 오냐고 막 가게에 전화한다거나 택배기사님 오자마자 도대체 왜 이제 와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좀 늦어도 이해하고 불편을 받아들이자, 이런 얘기 지금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요 바문단 다시 한번 볼게요. 봐봐. 첫 번째 문장 봐봐. 모든 노동자는 바람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모든 노동자에서 출발했습니다. 모든 노동자에서 출발을 했어요. 넓은 범위지. 일반적인 범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넓은 범위. 그 다음에 택배기사들은 핵심되는 노동자, 어쨌든 노동자의 일부인 택배기사의 사례를 얘기하고 있죠. 구체적인 사례로 갔어요. 처음 거는 뭐라고? 일반적인 또는 보편적인 또는 쉽게 말해서 넓은 범위를 처음에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인 택배기사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결론이 뭐야? 따라서 이 사람들도 노동자니까 따라서 택배기사들도 바람직한 환경에서 일해야 된다. 요렇게 흐름이 이어지는 거. 이거는 뭐야? 논증 방법. 연역인 거지. 그래서 아하, 여기선 또 연역의 논증 방법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역의 논증 방법은 아까 문제 풀 때 3단 논법이 있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3단 논법이 제일 첫 번째 문단이 그럼 대전제고, 이 첫 번째 문장이. 그 다음에 구체적 사례가 나오는 두 번째 문장이 소전제이며 여기가 마지막 따라서가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3단 논법인 거예요. 대전제, 소전제, 결론. 대전제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소전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 곳이고 결론은 그걸 따라서 결론으로 도출하는 거. 요게 바로 3단 논법이라 합니다. 저렇게 쓴 빨간색 동그라미 한 게 바로 3단 논법이에요. 그래서 주로 저런 게 시험에 나와. 이 글에서는 저게 연역인지 저게 귀납인지 이런 거를 이제 맞추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 핵심 포인트 가면은 핵심 포인트 빈칸을 채워볼게요.
그래서 마지막에 쓰이는 논증 방법 여기 빈칸에 쓰는 거야. 뭘 쓰는 거죠? 그러면 연역 여기다 연역 이렇게 쓰는 거지. 연역이라고 쓰고 연역은 핵심이 뭐라면 일반적인 거에서 개별적인 걸로 간다. 큰 거에서 작은 거 간다. 처음에 큰 거 얘기를 하고 이게 대전제, 그 다음에 여기가 구체적인 소전제, 마지막 결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쓴이의 주장이 뭐야? 빈칸. 뭐를 지나치게 중시하지 않았는지? 그렇지. 속도를 지나치게 중시하지 않은지 반성하고 작은 뭐는 불편은 받아들일 수 있는 소비자가 되자. 이런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